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고현정, 장동윤 주연의 SBS 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은 23년 전 5명을 처참하게 죽인 연쇄살인마 사마귀를 따라하는 모방범죄가 발생하자 사마귀의 아들인 경찰 차수열이 평생을 증오한 범죄자 엄마와 예상 못한 공조수사를 펼치며 벌어지는 고밀도 범죄 스릴러인데요. 이 영상은 사마귀의 원작인 프랑스 드라마 라 맘티스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정희신이 왜 5명이나 죽인 잔혹한 연쇄살인마 사마귀가 되었는지, 또한 정희신이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사마귀의 범죄를 따라하는 모방범은 누구인지, 20년 만에 만난 수열과 정희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전부 알려드리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또한 드라마를 보실 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도록 프랑스 드라마의 캐릭터 이름이 아닌 한국 드라마 이름으로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정희신은 총 5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입니다. 당시 언론이 정희신을 사마귀라고 명명한 것은 교미 후 수컷의 머리나 몸을 물어뜯어 죽이는 사마귀처럼 정희신이 쓰레기 같은 남자들만 골라서 몸과 머리를 잘라 죽였기 때문이었죠. 경찰은 5번째 피해자가 죽은 현장에 남겨진 DNA와 지문 등의 증거로 정희신을 체포했습니다. 사실 경찰에게는 마지막 범행에 대한 단서만 있었는데요. 체포된 정희신은 아들 수열이 살인자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아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조건으로 5건의 범죄를 모두 자백합니다. 또한 정희신은 내가 그들을 죽인 이유는 정당하기에 자신의 살인은 정의구현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23년 후 정희신의 살인 수법을 똑같이 따라하는 카피캣 살인이 발생하는데요. 모방범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두고 과거 사마귀 사건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범행 방식으로 피해자를 죽인 후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두어 경찰 및 언론에서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정희신은 뉴스를 보고는 경찰에게 자신이 범인을 잡는 걸 도와주겠다고 메시지를 남기며 경찰이 된 자신의 아들 차수열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죠. 정희신이 체포되었을 당시 그녀의 아들 차수열은 겨우 10살 남짓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후 언론에 의해 연쇄살인마의 아들로 낙인 찍힌 수열은 이름을 바꾸고 새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는 엄마를 괴물, 비정상적인 존재,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마를 향한 수열의 분노는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 왜 나를 두고 그런 선택을 했는가, 왜 나를 지키지 않고 그런 짓을 저질렀는가와 같은 버려졌다는 상처와 배신감이 더 컸죠. 이후 수열은 엄마의 존재를 죽은 사람처럼 철저히 지웠고 내 안에 엄마가 태어나올까봐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다른 사람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고 했어요. 경찰이 된 수열은 아내 이정현에게도 자신의 가족이나 과거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그래서 정희신이 자신과 함께하는 조건으로 수사 협조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강하게 반발했죠. 하지만 사마귀의 모방범이 지속해서 살인을 저지르자 범인을 잡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수열은 결국 정희신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극비리의 사마귀를 수사 고문으로 두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수열은 정희신을 만나죠. 그런데 오랜 시간 그녀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수열이 흔들리는 것과는 달리 아들과 함께하는 조건을 달았던 정희신은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이 건조한 모습으로 수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실 정희신이 공조수사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자신의 뒤틀린 삶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뒤틀린 적이 없는 아들, 자기와 너무나 잘 분리된 고마운 아들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이후 정희신은 감옥 안에서 경찰 수열과 손잡고 자신을 흉내내는 살인자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정효는 수열이 새로운 사건을 맡은 이후로 유독 힘들어하자 남편의 괴로움에 대해 알기 위해 친구인 서아라와 함께 수열의 비밀을 찾아 나서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열의 어린 시절 친구인 박민재와 사마귀를 추앙하는 서구환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모방범의 범죄가 계속됐어요. 이에 수열은 정희신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데요. 한편 정희신은 자백한 5건의 범죄 이외에 1건의 범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방범은 수열에게 정희신이 자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알려주고자 사람을 죽여 우물 안에 넣어두는데요. 이에 수열은 자신이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우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정희신을 찾아가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거냐고 다그치죠. 정희신은 자신이 남편을 칼로 찌르고 우물에 넣었다고 자백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희신이 왜 연쇄살인마가 되었는지 그녀를 발화시킨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 시절 정희신은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학대당했습니다. 그런데 정희신의 남편 또한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처럼 보였지만 가정폭력범이었죠. 남편에게 폭력과 학대를 당한 정희신은 남편이 아들에게까지 손을 대려는 순간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아버지에게 당했던 폭력이 아들에게까지 대물림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녀를 자극했죠. 결정적으로 술에 취한 남편이 채 돌도 되지 않은 아들을 창밖으로 집어던져 버리려고 하자 자신이 참고 살면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정희신은 더는 참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남편을 단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정희신은 남편을 칼로 찌르고 우물에 넣었죠. 이 사건은 정희신에게 첫 정의실현 경험으로 내면에 강하게 각인됐습니다. 악한 남성을 응징하는 데서 오는 쾌감과 정의감을 느낀 정희신은 세상의 악한 남자들을 벌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어 폭력적인 남성들을 처단하는 응징자로 변모한 건데요. 그렇게 사마귀는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따른 심판자 역할을 자처했죠. 그녀가 살해한 남성들의 공통점은 모두 겉으로는 평범하거나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이나 위치를 이용해 여성을 학대하거나 폭행하고 성적 착취를 일삼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귀는 도덕적 응징이라는 명문으로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했습니다. 정희신은 극 내내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녀를 단정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심리학적 기준에서 공감 능력 결여, 충동 조절 불가, 죄책감 없음, 자기중심적이고 조작적이라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희신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강하게 공감했고 자신의 범죄가 아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어요. 또한 사이코패스가 충동적인 것과 달리 정희신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저질렀죠. 또한 자신이 괴물이 되었음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신과적 평가에서도 정희신은 정신질환은 없으며 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하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희신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도덕적 살인자 혹은 비틀린 정의감의 범죄자에 가깝죠. 아버지와 남편에게 받은 학대로 남성에 대한 깊은 분노와 증오를 갖고 있던 정희신의 살인은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어요. 한편 수열은 정희신과 공동 수사를 하면서 그녀가 미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철저한 판단력과 목적의식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만 그녀가 피해자였던 여성들을 위해 싸운 방식이 많이 삐뚤어졌을 뿐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용서할 순 없었어요. 한편 정희신의 아버지이자 수열의 외아버지인 목사 정연남은 부모 없이 자란 수열을 돌봐주고 연쇄살인마인 딸의 죄를 씻기 위해 범죄 피해 아동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연남은 수열에게 정희신은 악마라며 엄마를 면회하는 것을 막아왔었는데요. 그러던 중 수열은 정희신의 체면요법 영상을 보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정희신이 아프리카에 있던 시절 정희신의 엄마가 사자에게 무참히 살해됐다는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었죠. 사실은 정희신의 엄마가 남편이 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왔다는 것을 알아채자 정연남이 아내를 살해했던 거예요. 정연남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 펜던트에 사자 그림이 새겨져 있었기에 어린 정희신은 사자가 엄마를 죽였다고 증언했던 거고요. 또한 수열은 정희신이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해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즉 수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정연남이었고 정희신은 그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왔던 거죠.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수열은 분노하며 정희신에게
내가 정현남을 죽여줄까요? 라고 물은 후 할아버지이자 친부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희신은 수열이 자신처럼 괴물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수열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정현남 앞에서 오랜 학대에 대한 분노를 폭발하며 아버지를 압박하죠. 오랜 세월 지배했던 딸이 반기를 들자 정현남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공포와 수치, 자존심의 붕괴를 견디지 못한 정현남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그렇게 정희신은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살해하진 않았으나 아버지의 셀프 죽음을 유도함으로써 마지막 복수를 이뤄냅니다. 한편 모방범의 살인은 점점 더 잔인해져 갔습니다. 정희신은 모방범의 범행 패턴이 매우 치밀하며 과거 정희신의 살인 현장을 그대로 복제한 점으로 보아 과거 자신의 살인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인물일 것으로 추측하죠. 그러던 중 모방범이 저지른 5번째 살해 현장에서 자장가를 들은 정희신은 그 자장가가 자신이 과거에 범행을 하는 동안 불렀던 노래임을 알아챘어요. 즉 모방범은 정희신이 피해자를 죽일 때 부른 노랫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아내이거나 아이였을 확률이 높았죠. 그 과정에서 정희신은 자신의 5번째 피해자의 아들이었던 성 정체성 문제로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트랜스 남자아이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수사팀은 정희신에게 죽은 5번째 피해자의 아내를 찾아가 아들이 여자처럼 꾸미기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아들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때 모방범이 정희신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데요. 모방범은 자신이 정희신을 위해 당신의 아들 수열을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말해요. 이 말에 힌트를 얻은 수열은 가족을 만드는 일에 언제나 소극적이었던 자신에게 비로소 행복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려준 아내 정연을 떠올리고 정연을 자신에게 소개시켜준 정연의 친구 서아라가 모방범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죠. 사실 서아라는 트랜스젠더 여성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성정체성 때문에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고 아버지를 죽인 정희신을 구원자로 여겼어요. 성인이 된 서아라는 여러 번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 부작용을 겪었고 여자처럼 보이긴 했으나 실패한 수술로 인해 연인과 관계를 맺게 되면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물로 생각하는 남자들에게 혐오와 분노를 키워왔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마귀의 살인을 이어가려 한 건데요. 과거에 정희신이 살인을 한 때마다 자장가를 불렀던 것은 그녀가 살인을 누군가를 지키는 행위로 인식했기 때문이었어요. 모방범은 아버지가 죽던 날 들었던 그 자장가를 사마귀와 자신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코드로 삼아 범죄를 계획했죠. 이후 모방범 서아라는 정연을 납치하고 수열에게 정희신을 데려오면 아내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수열은 분노와 갈등에 휩싸이는데요. 이때 정희신이 망설임 없이 자신이 나서겠다고 자청하며 나는 이제 괴물이 아니라 엄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요. 정희신은 정연을 구하는 동시에 모방범과의 대면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종결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정희신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놓는 선택을 합니다. 한편 서아라가 이정현을 납치하고 정희신과 교환하자고 제안한 이유는 정희신을 죽이고 싶었던 욕망과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방범은 정희신의 살인 행위를 모방하며 그녀를 본보기로 삼고 있었던 동시에 정희신을 처벌하거나 제거하고 싶은 마음도 강했거든요. 정희신이 과거 저지른 살인과 가족 파괴로 인해 생긴 깊은 원한과 분노가 모방범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또한 모방범은 자신이 정희신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정희신과 직접 대면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는 심리적 욕구가 강했어요. 한편 인질 교환 장소에 나간 정희신은 서아라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서아라는 정희신을 숭배하면서도 증오하고 있었고 정희신은 그런 모방범을 냉정하게 경계하면서도 연민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살인을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모방범이 그걸 따라하며 더 극단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자 자신의 철학이 악용되고 있다는 자각이 들었고 내가 만들어낸 괴물인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죠. 정희신은 모방범이 정연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화를 유도하며 틈을 노렸어요. 모방범의 심리를 조종하듯 대화하며 자신을 처단하고 싶어하는 모방범의 감정을 흡수해 무장해제를 유도했죠. 결국 정희신과 이정현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탈출하고 경찰팀도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지원합니다. 한편 모방범은 정희신을 죽이지도 완전히 조종하지도 못해 절망했습니다.
결국 서아라는 경찰과의 대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모방범 사건이 모두 끝난 후 수열은 감옥으로 돌아가는 정의신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요. 정의신은 처음으로 수열에게 자신이 남편을 죽인 이유와 왜 아들 곁을 떠나야 했는지, 왜 연쇄살인을 했는지 등을 설명하며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지만 너가 고통받은 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갈 짐이라며 조용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감정 표현을 합니다. 정의신 캐릭터가 막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말로 하는 사과 대신 행동과 눈빛, 침묵으로 사과를 전달하죠. 수열은 여전히 엄마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위해 정연을 구하고 모방범과 맞서 싸운 건 사실이었어요. 수열은 정의신에게 자신이 이제 곧 아빠가 된다고 고백하며 정의신에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며 그녀를 안아줍니다. 이후 내내 평정심을 유지하던 정의신은 수열을 떠나보낸 후 감옥에 홀로 남아 무너져 눈물을 흘리죠. 그렇게 정의신은 살인범 사마귀가 아닌 어머니로서 구원받았으며 수열은 분노와 증오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사마귀의 변영주 감독은 정의신과 차수열의 갈등이 일종의 모성애의 문제로 일축돼 보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태도를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로 그리고 싶었다고 해요. 정의신이라는 연쇄 살인마가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던 삶의 유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수열과 어떻게 상호적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집중했다고 했죠. 과연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은 어떻게 각색이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